저는 5년을 사귀어온 남자, 아주 큰 잘못을 한 여자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바로 예비 시아버지와 일을 치렀기 때문이죠. 결혼이 3일 남았는데 저는 결혼을 강행할 생각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써리모 채널에 제보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오빠는 모범생이고 부모님은 양가 조부모님의 은혜를 입어 매우 풍족하게 살고 계시고요. 제가 어릴 때 뭘 갖고 싶다고 하면 부모님은 바로 다 채워주셨어요. 한 번은 첼로를 배우고 싶다고 하니 바로 고급진 첼로와 실력 있는 선생님을 붙여주셨어요. 겨울에 스키를 타고 싶다고 하니 몇 주 동안 계속 스키장에 데려다 주셨고요. 당구를 배우고 싶다고 하니 2층에 당구대를 사놨고요. 물론 탁구대도 있죠. 부모님은 오빠에게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 남매는 안 배워본 것이 없었어요. 게다가 부모님은 보험, 연금도 잘 들어주셔서 저희가 직업이 없어도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 저에게 한 고학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학 입학 후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잘생긴 선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선배는 다른 여아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선배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한껏 화장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매일 동아리실에 들렸습니다. 하루는 동아리 모임 때 과음하고 개워내고 있는 저에게 다가오더니 말없이 수습해 주는 게 아니겠어요? 무척 창피했지만 잘생긴 사람이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주니 선배에게 마음이 더 쓰였답니다. 선배 친구들의 말로는 선배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술에 취해 개원했을 때 치워주는 것을 보니 아마도 저에게 마음이 있나 보다고 잘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동아리 MT 때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우리 동아리는 남자는 별로 없고 여자들이 꽤 많았어요. 아마도 잘생긴 선배를 보러 가입한 여아구들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대성리로 MT를 갖고 조를 나눠서 게임을 하게 되었어요. 기쁘게도 선배와 같은 조가 되었고 선배 옆에 나란히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은근슬쩍 선배의 옷깃을 스치기도 했는데 그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 없네요. 게임하고 밥 먹고 술 먹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사람들은 하나 둘 잠을 자러 갔어요. 저는 엄마를 닮아 주당입니다. 그런데 선배도 그렇더군요. 우리 둘은 끝까지 남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부모님 얘기부터 학교 생활 등등 대화가 끊이지 않아 너무 좋았죠. 그때 선배가 제 눈을 보더니 우리 이제 사귀자. 널 지켜보고 있었어 라고 하는 거 있죠.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공식 커플이 되었고 동아리 여아구들의 질투와 부러움을 한눈에 받았어요. 선배는 정말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선배 고향은 지방인데 부모님이 학교 근처에 투룸 아파트를 사주셔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선배 집에서 데이트를 즐겼어요. 선배는 사생활이 아주 깨끗했어요. 언제든 선배 집에 와도 된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고 저는 선배 집에 들러 집을 치워주기도 하고 제가 잘하는 요리를 해놓기도 했어요. 선배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근처로 집을 옮겼고 2년 후에 저도
선배 회사 근처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선배는 제가 첫 출근하는 날 회사에 꽃바구니를 배달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달콤한 연애를 하던 중 저를 영원히 지켜줄 것만 같던 선배가 청혼을 하더군요. 이제 우리 다 사회생활을 하니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밤은 같이 있고 싶다고 했어요. 혼전 순결을 중요시하던 저는 선배의 말에 고민이 되었지만 선배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선배의 집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처음이 어려웠지. 그 이후로는 당연하게 그 행위를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게 피임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선배의 부모님이 올라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식당을 예약해서 인사를 드렸죠. 아버님은 무척 자상하고 신사적이었어요. 좋은 분위기에서 인사를 마치고 저희 부모님께도 선배를 소개했고 별 무리 없이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회사 업무를 마치고 선배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인종이 울려서 그냥 들어와. 왜 새삼스럽게 배를 눌러? 하고 말했더니 계속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밖에 나가 봤더니 선배의 아버님이 오셨더군요. 그런데 분위기가 참 이상했어요. 아버님은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고 집에 들어오셔서 며느라, 내가 승훈이의 새아빠라는 거 모르지. 승훈이가 7살일 때 승훈이는 정말 힘들게 살고 있었어. 나는 승훈이 엄마랑 재혼하고 두 모자만을 위해 일했어. 승훈이는 너무 착했고 바르게 살아왔어. 앞으로 잘 부탁해라고 하셔서 같이 식사하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선배는 새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퇴근한 선배도 새아버지가 오신 것을 보고 별로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유심히 지켜보니 둘의 사이는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 후로 아버님은 서울에 약속이 있을 때면 가끔 선배의 집에 들러서 주무시고 가셨어요. 저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선배 자취방에서 식사하고 집에 갔고요. 어느 여름날 비가 왔는데 날도 습하고 기분도 안 좋아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찰나 아버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얼른 수건으로 몸을 감싸고 아버님을 맞이했어요. 아버님은 별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국밥을 포장해 왔다고 하시며 놓고 가시려고 했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식사하고 가시라고 하고 얼른 옷을 챙겨 입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때 선배는 갑자기 회식을 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아버님과 어색하게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승훈이를 키우면서 내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승훈이가 상처받을까봐 정관 수술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새아빠가 어디 있나 싶어서 감동을 받았고요. 아버님은 제게 술을 따라 주셨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아버님이 먼저 술에 취하셨어요. 저는 아버님을 선배 방에 눕혀드리고 나오는데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얘기를 더 하고 싶다고 하셔서 침대 끝에 걸터 앉았어요. 사실 아버님은 신혼 때 아내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병이 있는 것을 다 알고 결혼했는데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고 하면서 가끔 전 부인이 생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재혼한 부인은 절대로 먼저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건강관리 잘 하려고 신경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충분히 자상한 배우자라고 선배도 아버님을 닮아
좋은 남편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아버님은 어머님에게는 미안하지만 나이가 드니 전 부인이 그립다고 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60대의 눈물을 보니 정말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버님의 손을 붙잡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아버님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기도 했고요. 아버님은 재혼한 어머님 앞에서는 전혀 내색을 할 수 없었다고. 그런데 며느리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니 너무 민망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선배가 아버님처럼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잘 자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결혼하고 효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혼 일주일을 앞두고 크게 싸움이 났어요. 그동안 사소한 의견 차이는 있었는데 바로 풀었습니다. 저희가 싸운 이유는 결혼식 때 사회자 문제로 의견이 달라 결혼을 한 해 만에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서로의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선배와 다투고 나서 퇴근 후 선배의 집에서 저녁을 먹던 루틴은 깨지고 말았어요. 그날 아버님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고 연락을 하셨어요. 제게 밥을 사주시면서 잘 풀고 좋은 부부가 되라고 다독여 주셨어요.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그 서러움을 아버님께 얘기하면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버님은 어서 해결하기 바란다면서 신혼집에 가서 한잔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아버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결혼 생활하다 보면 싸울 일이 더 많으니 이해하고 풀고 지내라며 제 등을 다독거려 주셨어요. 그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하면서도 뭔가 미련이 남아있는 듯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아버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선배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아버님과 더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평소에 건강 관리를 참 잘 하셨어요.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고요. 첫 번째 부인을 하늘나라로 보낸 아쉬움에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신 아버님과 잠을 자다니 저 같은 신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동안 아버님의 자상함에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나 봅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혼식이 사흘 남았는데 말이죠. 아버님은 우리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죄책감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이 결혼을 엎을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님과 관계를 끊을 생각도 없고요. 완벽한 범죄를 꿈꾸며 아버님과 만나볼 생각입니다. 저를 이기적이라고 욕해도 할 수 없어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